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주어 동사. 그래서 총리는 총괄 조정한다. 어떤 사항을 국민의 장관을 보좌를 받아서 민방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읽으시라 그랬어요. 또 중앙간서장은 집행한다. 어떤 거를 정부적인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그냥 쭉 읽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드렸고, 그 다음에 협조가 있어요. 협조. 제 구제에 보면 여기는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중앙간서장은 민방위 사태에서 민방위 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군부대의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민방위 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항 한번 계속 보고 설명드릴게요. 안전처 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계 중앙간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간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3항 국민안전처 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공공단체,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사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또 4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또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장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협조는 좀 이제 말이 좀 처음에 하신 분들은 좀 헷갈려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동원권자를 좀 봐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안전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동원권자예요. 민방위대를 다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간서장은 이제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사비가 됐을 때 국방부 장관이 동원을 요청한다. 안전장관한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국지적으로 어떤 사태가 났다. 그랬을 때는 지방행정기관장이나 또는 군부대장이죠. 군부대장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부대장이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한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안전처 장관은 중앙간서장한테 협조를 요청, 여기는 동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란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협조를 요청 가능하고 할 수 있고, 또 요청받는 중앙간서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예비군법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사태가 발생을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군부대장한테라든가 국방부한테 예를 들어서 병사들 동원하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재난사태가 나면.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 협조를 요청한다. 그런 말이죠. 협조를 요청을 해서 또 요청받는 중앙간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 3항 안전처 장관이 이제 필요하다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이제 명문화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항도 마찬가지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동원권자인데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적십자 단체들한테 협조를 요청을 해서 또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지방행정기관은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장, 우정청장, 산림청장, 또 연대장급 이상의 군부대장인데, 이제 군부대장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공공단체장이 또 협조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조를 이제 011조에 볼게요. 011조. 협조. 그래서 동원이 필요한 경우다. 동원이 필요한 경우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놓은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해당 중앙 간서 고유 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가 곤란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동원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필요한 뭐 큰 사태가 났다. 예, 그런 경우가 하는 민방위 사태 발생이라든가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여기서부터 또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원이 필요한 경우를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관서의 기능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 민방위 사태가 말씀드렸죠.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뭐 재난사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고유 기능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을 할 때 동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2항에 보면 구조 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가 또 뭐냐. 긴급한 경우는 1항 각호 민방위 사태로서 소속 중앙간서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장관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각 지휘계통이 있는데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 소속 중앙간서장의 요청에 따라서 안전장관한테 동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긴급한 경우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동원을 요청한다. 그런 내용이죠.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이니까 예를 들어 산림청장이 산사태가 대규모로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적이나 물적 동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민방위대 동원을 하겠다. 그런 거를 여기에 명문화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원이 필요한 경우 또 긴급한 경우 그것도 기본적으로 좀 넣어놔야 돼요. 자기가 생각에 넣어놔야만이 빨리빨리 나온다고. 동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한 경우 이거 뭐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고수응민 뭐 이렇게도 한 사람도 있더라고. 고수, 예? 고수응민 뭐 고수응필, 고수응필. 여러분들 코드 좋아하시잖아. 고수응민. 고수가 뭐예요? 고유 기능으로 수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 또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가 발생. 그래서 고수응민으로 딱 그렇게 해서 뭐 숙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꾸 읽어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긴급한 경우는 어떤 거다? 그래서 사태로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 이게 긴급한 건 시간적 없는 급박한 사태. 이거는 숙지가 됐고 뭐 고수응민 외우시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항 구조 1항 단서에 지방행정기관장이나 군부대장이란 다음 각호 잘 말한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있어요. 각 시도별로, 시도별로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우정청장. 이제 지금 우체국에 있는 상급기관, 지방에 있는 거를 우정청이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지방산림청장. 그 다음에 4호 연대장급의 군부대장. 다만 같은 지역의 연대를 관할하는 군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그래서 국산우연 뭐 이렇게도 하고요. 예?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국산우연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근데 연대장급의 군부대장인데 서울 같으면 누구가 되겠어요? 서울 같으면 연대장급의 군부대장인데 최상급 부대장이에요. 그러면은 소방사령관이 되겠죠. 소방사령관. 이런 우리가 이제 군 관련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할 때. 그래서 국산우연, 그리고 이제 협조 동원이 필요한 것은 고수응민 이렇게 하던가, 뭐 고수응급 하던가. 그래서 고유기능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 사태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 사태의 발생이다. 그럴 때가 동원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급한 경우도 급박한 사태. 그리고 그 다음에 국산우연. 이걸 딱 보고 나서 조문을 한번 또 읽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보고 이제 전체를 같이 보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에 보면 협조 요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원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협조란 말을 쓴다 그랬잖아요. 협조. 동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제 협조란 말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항 볼게요. 법 구조 1항에 따라 중앙간서장, 지방행정기관장, 군부대장이 국민안전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민방위대 동원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원권자다란 말이에요. 동원권자들한테 요청할 때는 동원이 필요한 사유, 그 사유가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기간, 동원할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일이면 2일. 그 다음에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수송, 급식, 숙박, 활용 분야 등 관리계획 개혁, 그 밖에 동원의 참고가 될 사항. 2항, 구조 2항 및 같은 조 3항에 따라 국민안전장관이 관계 중앙간서장이나 공공단체장이 협조를 요청할 때는 별지로 서식에 의한다. 또 3호, 공공단체장은 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민안전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4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장관의 협조에 관해서는 2항과 3항을 준용한다. 이게 협조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동원권자한테 사유, 기간, 수송 등 참고할 사항이다. 그래서 사기, 수참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사유, 기간, 사기, 수참을 명시를 해서 요청을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안전장관이 또 간서장이나 공공단체장이 협조를 요청할 때는 우리가 서류에 의해서 서식에 의한다. 그러니까 서류로 해라. 구두로 얻지 말고. 그래서 관련 서식에 의한다. 그런 내용이죠. 또 공공단체장이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십자의 난치라든 그런 경우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안전처 장관한테 통보해 줘라. 그런 내용이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하고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장 간의 협조에 관해서도 지금 방금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류에 의해서 서식에 의해주고, 그리고 사유가 없다 그랬을 때는 안전장관에게 뭐 각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라, 통보해주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까지 좀 잘 보셔야 되는,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동원을 요청할 때는 동원에 대해서 사기 수참을 해주고, 업무 협조라는 거예요. 협조를 할 때는 서류에 의해서 해라. 서류로. 동원할 때는 동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사기 수참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서식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사유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냥 통보해줘라. 사유를 통보해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협조의 011조가 좀 헷갈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고수응급, 그런 사유다. 그렇게 하고, 긴급한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 이것도 헷갈려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놓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보통 암기를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손쉽게 해서 뭐 코드를 많이 땁니다. 근데 코드가 너무 많이 따놓으면 나중에 스스로 헷갈려 버려. 그리고 내가 또 이번에 시험 보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코드가 의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본문을 그냥 읽으면서 숙제 딱 넣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계획은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 시군구 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세부 집행계획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법에는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 시군구 계획으로 나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간서장이 알리고, 또 2항 중앙간서장은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장관과 협의한 후 총리한테 제출한다. 또 3항 총리는 관계 중앙간서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해당되는 파트. 그래서 민방위하고 기본계획이 좀 차이가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총리가 원래 지침 주잖아요. 지침 줘가지고 사업계획 써갖고 와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관련된 기관에서는 안을 작성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총리가 기본 지침을 작성해가지고 관서장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안서장은 지침에 따라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안전장과 협의해서 총리한테 제출한다. 그러면 총리는 그 안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심의를 합니다. 중앙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그래서 여기도 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도 그래도 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 거니까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중요한 계획으로 들어가겠죠. 그 글자 하나 한자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좀 표가 있나요? 여기 좀 표가 없나? 국무총리가 이거 지침 주잖아요. 지침. 중앙간사장한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써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쉽고 그래가지고 중앙간서장이 기본계획안이라 그랬죠. 안 작성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 이 안을 작성을 해서 국민안전처 장관하고 심의를 거쳐서 총리 협의하고 나서 제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무총리는 여기가 지금 안이 온 거잖아요. 안. 기본계획 안이죠. 예? 안이 들어와서 중앙협의회를 심의를 하면 뭘로 바뀝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예? 기본계획을 중앙협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딱 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해 놓으시면 이제 이거 계획이냐 아니냐 글자 하나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그래서 지침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협의 심의 거쳐 기본계획 작성한다. 그랬죠. 그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고 또 그 확정된 기본계획을 다시 중앙간서장한테 알려준다. 최종적으로 여기 된 거를 가지고 국무총리가 다시 이렇게 기본계획을 관서장한테 알려야 한다. 거기까지가 이제 기본계획에 돼 있어요. 영에서 한번 또 볼게요. 이제 기본계획 지침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가느냐? 좀 최근 들어 그때 뭐 조금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민방위 기본계획을 뭐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뭐 중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그리고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 사태 조치 사항 등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과 지침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그리고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 두 가지를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밑줄에 쳐놓으세요.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 그리고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어요. 기본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느냐? 안보, 재난, 국민 인식 등 환경 변화 분석과 예측, 또 기본계획 목표, 민방위대 편성, 교육, 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통제, 수습, 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기본 계획,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환경 변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건. 그래서 환경 변화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 기본 계획 목표, 그 다음에 편성, 교육,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환경 변화, 목표, 운영, 그 다음에 이제 사태로부터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통 수복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하고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또 수정할 때 중앙간서장이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작성을 해서 안전장관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한 사항,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포함한 사항 5가지 요소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용어가 좀 그렇긴 하는데 첫째 지침에는 수립 방향, 또 수립 지침, 그리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환경 분석, 환경 변화 분석하고 예측, 기본계획 목표, 그 다음에 운영, 그 다음에 애통 수복, 기타 이렇게 하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행계획 볼게요. 집행계획은 중앙간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11조 사항에 따라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민안전장관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그러니까 중앙간서장이 작성을 하지만 상위에 있는 총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그리고 안전장관의 협의를 한다. 그런 내용이죠. 또 중앙간서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시도지사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장,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장이나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시도지사뿐만 아니고 소속 지방행정기관장,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장 또는 공공단체나 사회단체장이나 또는 지정행정기관장한테 알려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정행정기관장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3항에 보면 지정행정기관장은 이 항에 따라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맞춰서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관할 시도지사 협의한 후 소속 중앙간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계획은 총리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가 세부 집행계획은 지정행정기관장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또 소속 중앙간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집행계획에 보면 013조 볼게요. 요거는 날짜니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간서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확정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5년마다 하니까 날짜가 의미가 없잖아요. 집행계획은 9월, 또 지정행정기관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11월 말이라고 했으면 좋은데 11월 10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0일. 또 시군구청장은 12월 말까지 시군계획을 확정해야 된다. 숫자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월, 또 그 다음에 지정행정기관은 10월 말, 그 다음에 시도는 11월 10일, 시군구청장은 12월 말까지 확정한다. 그 다음 시도계획 볼게요. 시도지사는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하고 국민안전관행에 이를 보고해야 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이제 집행계획에 대해서 시도계획을 작성을 한다. 근데 여기에는 시도협의회 있었잖아요. 시의회가 아니에요. 시도협의회예요.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주고 그리고 안전처 장관한테 보고한다.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전에는 승인이란 말인데 승인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보고한다. 보고. 그 대신에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시군청장에게 알려주면 통보란 말을 이제 알려야 된다는 순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서 민방위의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하고
또 시군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한테 이를 보고한다. 그랬죠. 이게 똑같아요. 시도지사나 시도계획이나 시군구 계획은 각각 시도협의회, 시군구 협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위에 있는 그 민방위에 관한 운영에 있는 지휘 감독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인 국민안전장관한테 보고해 주는 거고, 시군구청장도 시군구협 심의를 거쳐 해주고 시도지사한테 이를 보고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 시군구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부 집행계획이 지정 행정기관장인데 그게 11월 10일이다. 그거만 하고 9월, 10월, 11월 10일, 12월 말 이거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형 14조 지정 행정기관장의 범위. 법 12조 1항에서 지정 행정기관장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지정 행정기관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도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지정 행정관장, 옛날에는 시험 단답형일 때는 지정 행정기관장의 범위에서 국토, 뭐 해양, 뭐 군부대장 해갖고 아닌 사람 딱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정 행정기관장은 예를 들어서 각 방송국 사장이나 소속 지방 방송국 사장도 포함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숙지는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 1호부터 볼게요. 뭐 좀 가장 쉬운 유치한 이야기인데 육해공 이렇게 하면 되잖아. 육해공 국토 육지잖아. 해양 수산청장 그 다음에 공 지방항공청장이잖아요. 3호가 육해공 하니까. 그 다음에 철도, 이제 지상에 보면 철도가 있어야 되겠죠. 철도. 그 다음에 우정청장 들어가죠. 우정. 우리가 지방행정기관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정청장. 그 다음에 이제 환경청은 지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영산강, 낙동강 그 유역에 대한 환경청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서 유역 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그 다음에 교육감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감. 좀 독특하죠. 교육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검역소, 국립검역소장이나 농립축산검역본부장, 또 산림청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산, 우연 다 들어가 있어요. 지방산림청장. 그 다음에 농협, 농협수협 회장이죠. 농협수협 회장. 임업은 없어요. 임업은 없고 농협수협 회장.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 사장이 들어가 있고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들어가 있고 주로 기반시설에 관련된 공사 사장들이 들어가 있다. 농어촌 공사 사장, 그 다음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그 다음에 한전 사장,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들어가 있는데 가스공사가 있어요. 원래 이제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 예비군 지휘관 직장이 또 가스공사가 있는데 가스공사는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차이를 그 정도까지는 내가 주체를 하면 그걸 넣겠는데 그래도 가스안전공사 좀 구별을 해놓은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공사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도로공사, 또 수자원공사, 그리고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지금 이제 방송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좀 상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KBS, MBC, SBS가 있잖아요. 근데 지방의 민영방송들은 소유주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MBC라는 공통 채널이지만 광주에 있는 뭐 방송국, SBS 방송국이면 주인이 다르다고, 주인이. 같은 뭐 MBC가 아니고 다른 뭐 SBS 다르단 말이에요. 소유주가. 그렇기 때문에 소속 지방 방송국장도 이게 들어간다. 우리가 전사비에 대비해서 지방 방송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크를 해놨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연구원장, 원자력 연구원장,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또 적시자 총재 및 지사장이고요. 24호 보면은 댐 등의 설치자죠. 댐 등의 설치자가 있는데 원래
댐 설치를 하는데 한전이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전력이.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한다. 그런 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장관이 민방위 사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기간통신사업자니까 지금 보면은 한국통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되게 좀 유치한 이야기인데 모 국회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당 하나 해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딥니까? 해화동에 있는 무슨 통신공사를 가지고 폭발을 하면 통신이 마비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석기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석기의 그 주장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뭐 주체적으로 해서 뭐 사태가 되면 뭐 해화동에 있는 나는 모르는데 거기가 중요한 그 기간 통신 시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통신 자체를 거기를 폭발을 시켜버리면 통신이 마비되는 거야. 통신. 각 그 통크가 좀 중요한 선이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지정 행정기관장의 범위가 들어가 있다. 타에 올라 그러지 말고 육해공, 철도, 그 다음에 우정, 그 다음에 환경, 또 교육감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역, 그 다음에 산림청 있죠. 산림, 농업, 수산, 그 다음에 농어촌 계통에서 농어촌에서 농수산식품, 또 한전, 가스공사는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방송국 및 소속 지방 방송국장이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면 뭐 되겠죠. 뭐 이런 거 찾아내는데 어렵고 이거 쓰라고 외워서 쓰라는 건 아니니까. 또 오자라기 연구원장, 안전기술장, 또 적시차 총재 및 지사장이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네, 민방위가 15개 하면은 14개를 맞추는데 하나를 다 맞아야 돼요. 다 만점. 이양 한 김에. 여러분들은 이게 양 80쪽밖에 안 돼요. 이게 처음